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출사표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영상입니다. 벌써 많이들 기다렸고 선생님의 Q&A 게시판 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 DM 쪽으로도 왜 이거 안 올리냐 수능 끝난 직후입니다. 근데 왜 그런 연락이 오는지, 그런 문의가 오는지를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마지막 교육과정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만 합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아야겠지만 넘어가면 여러분은 새로운 교육과정 속에서 이건 완전히 판이 다시 짜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절실하다 보니까 왜 커리큘럼 안 나오냐, 이런 재촉 아닌 재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적이 누군지 뭐 그런 배경 설명보다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강의를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강의에 특화된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보다는 지금 전체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출사표이기 때문에 이 출사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시험에 임하는 자세 혹은 태도부터 뭔가를 아주 또 진지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재작년에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이런 커리큘럼 영상을 한두 번 올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더더욱이 선생님도 이 영상을 촬영하는 그 마음가짐이 새롭거든요. 일단은 어떤 느낌을 드리고 싶냐면 최적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메가스터디 강사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원장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쑥스럽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 가면 그냥 선생님 이렇게 우리 제자들은 불러주는데 일단은 그런 호칭 최적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것인가 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규정하느냐, 나는 그냥 시험 기술자다 라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미쳤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꼭 뭐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미친 사람 그러면 미친 뭐 파지티브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쓴다. 그럼 선생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미쳐 있는 거냐? 진짜 최적이란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2026학년도 대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일부러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2026학년도 대수능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이 딱 닫히는 순간이 저녁 6시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가를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띵 하면 그게 사라져요. 마법처럼 그 게시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도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해서 잡았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누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문화에서 총 여기 보니까 29건. 근데 심지어 29번째는요. 정말 선생님이 새로 고침하다가 이게 사라져버릴까 싶을 정도로 6시에 거의 임박해서 5시 58분에 올라간 글입니다. 이걸 다 캡처를 하는데 이 캡처를 하면서 뭐도 보냐면 여기 국어 보실래요? 국어는 전체가 70건이 넘고요. 영어는요. 이거 뭐 선생님이 강의할 과목도 아니지만 영어는 450건이 넘습니다.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에. 뭔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데 컴싸 이게 2026학년도 대수능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했던 지점이거든요. 이거는 부모님도 글을 쓰셨어요. 우리 아들, 딸이 시험장 들어갔는데 컴싸가 터져가지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컴싸의 이 질 때문에 막 잉크가 번졌다. 이게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었으면 정말 이러다가 만약에 시험지에 그 오해 말에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가채점 했던 것과 점수가 차이 난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금 여기서 평가원을 탓하거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선생님은 이걸 보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사회문화, 정치여법, 여기 정법은요. 보면 6번까지밖에 안 붙어 있잖아요. 정법은 뭐 대체로 문제가 깔끔한데 사회문화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오답 이의제기라고 써.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런
뭔가 평가원이 낸 의도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답이 잘못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답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까지 정답을 평가원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수능날 밤에. 그때 선생님도 시험지를 보고 아 잠깐만 우리 제자들이 혹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막혔을까? 이거를 고민하는데 이거는 그냥 해설, 준비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이 치를까의 문제입니다.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서 마친다 정도가 아니라 와 이건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고사실의 난방 문제, 뭐 감독관의 고사실 방해 이것도 읽어보면 뭐 감독관님들 똑바로 감독해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진짜 선생님이 이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혹은 길게 보자면 12년 동안 준비했던 게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은 시험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세요. 시험지 어떻게 접는가? 시험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 어떻게 정보들을 드러내고 표시하고 적을 것들을 적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정답을 찾아 나갈 것인가? 심지어는 이런 것도 알려드려요. 뭐 복지 관련된 통계 문제를 풀 때는 몇 번부터 읽어주는 게 좋은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여러분은 그냥 한 문제 한 문제를 뜯어보면 다 풀 수 있어요. 수능 날까지 준비를 하면. 근데 그게 시험이다 보니까 못 푸는 것이고 시험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왔을 때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선생님은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시험 기술자만 되면 돼요. 그래서 최적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 연구실에서 만든 교재를 여러분이 잘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 마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 끝나고 나서 수도 없이 많은 DM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다 답장을 못했습니다. 누가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는 뭐야 내가 보냈는데 왜 답장도 안 하시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하나 답장을 해주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봤습니다. 또 있는데 아닌 친구도 있어요. 그럼 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부족했다면 다음 강의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근데 정말 고맙게도 선생님 탓을 하지 않고 본인 탓을 하는데 그건 또 여러분 선생님은 그 얘기가 선생님 탓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좀만 더 내가 부지런해서 시험을 더 분석을 더 많이 해줄 걸 혹은 좀만 더 강조할 걸 설명 안 한 건 없어요. 근데 그냥 한 번 설명했으니까 난 할 걸 다 했다가 아니라 좀만 더 반복해 줄 걸 좀만 더 적자생존 모의고사에서 실전 연습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어 줄 걸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뭐 다른 과목이지만 뭐 생활관리 등등 뭐 심지어 여기 뭐 기가 막혀 이거 중국어는요. 네. 중국 그러니까 한족 학교를 7년 다녔는데도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오답이 제기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 그 문제를 풀어서 이게 오답이 제기냐 아닌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참 좋아하는 말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별로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도 이 표현을 잘 알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불광, 불급 이렇게 읽어요. 한자를 읽기에는. 근데 그 뜻이 도대체 뭐냐. 이게 미칠 광자고요. 이게 이것도 미칠 광자고 이게 미칠 급자인데 여기 있는 건 진짜 미쳤다. 너 미쳤구나. 여기 있는 건 미친다. 도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커리큘럼 명상이지만 뭐 그전에는 출사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마지막 교육과정에서 이번에 반드시 끝낸다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 미칠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 뭐 가발이냐? 아니고 선생님이 한창 음악 활동을 많이 할 때 그때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공연장에서 실제로 미칠 준비 됐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죠. 근데 갑자기 미친다는 얘기가 왜 갑자기 막 나오는 걸까? 27 준비됐습니까? 선생님이 작년에는 26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26 준비됐습니까? 근데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우리 제자들도 자 26 준비됐습니다. 수능은 착륙,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2027 가지고 뭘 해볼까 하다가 만든 게 미칠 준비됐습니까? 이거죠. 근데 사실상 정말 미쳐보자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시험에 미쳐보자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뭐 선생님이 정법 강의한다고 해서 어디서 뭐 난 전공자네 뭐 그다음에 뭐 정법에서 이렇고 뭐 사문에서 저렇고 난 전공자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난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이고 너희들 한번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들어볼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선생님은 반드시 문제를 풀어서 마치도록 한다. 그래서 이건 뭐 작년에도 썼던 건데
선생님 얼굴이랑 전혀 맞지 않지만 선생님의 MBTI가 ENFJ입니다. 저기 조그맣게 써있는데 선생님은 요 MBTI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파워 J, 극 J, JJJ 거의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98% J. 선생님은 모든 걸 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리큘럼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뭔가 가볍게, 그렇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진중하게, 진지하게 준비를 해보자.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볼 때는 잠깐 어디 뭐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 원래 출사표라는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출병할 때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출사표. 그래서 뭐 제갈량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출사표를 누구한테 던지는 겁니까? 부모님께? 부모님 저 이제 2027 출사표 딱 본인한테요. 본인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이 벌써 메가스터디에 온 지도 4년 차에 접어드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체계적이다, 효율적이다, 실전적이다. 그냥 던지는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의 강의 설계부터 선생님의 강의 모토가 이겁니다. 그럼 체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념을 구조화시킵니다. 그냥 설명하는 대로 설명하고 잡히는 대로 문제 풀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 각인시켜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암기 없는 공부는 없어요. 미리 강조하겠습니다. 암기 없는 공부는 없고요. 암기 전에 이해가 필요하다. 인정.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 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암기 없이 이해만 하자. 그건 원래 교육학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단련된 숙달된 그런 상태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시험 문제 풀이에 필요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새겨짐이죠. 새겨진다. 그냥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하도 이거를 많이 보고 하도 문제도 많이 풀다 보니까 완전 각인되어 있는 그런 효과. 두 번째, 효율적이라고 하는 건 인풋 최소화, 아웃풋 극대화예요. 시간, 비용,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줄이는 게 좋죠. 5시간 공부할 거 1시간에 끝내면 좋은 거고요. 비용? 얼마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뭐 돈 얼마 들었다 라기보다는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건 기회비용일 수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도 줄이면서 정확도, 문제풀이의 정확도와 속도 빨라지고 점수 높아지고 등급도 좋아지고 실전적이라고 하는 건 다 필요 없고 문제를 반드시 맞힌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체계적이다, 효율적이다, 실전적이다 이게 바로 최적이다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우리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됩니다.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 하나고요. 최근에 책을 읽다가 갑작스럽게 딱 선생님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어요. 도와주세요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뭐 최적이라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 아닌데 그 글에서 도와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잠깐만 내가 도와준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도 자주 쓰긴 하는데 도와달라라고 외치는 누군가가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됐든 간에 자기한테 뭔가의 결핍, 부족한 걸 채워달라? 지금 나한테 이거 급하니까 빨리 채워달라. 여러분도 아마 도움이 필요해서 이 영상을 클릭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강의가 필요하든 교재가 필요하든. 아주 절실한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건. 그때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능력 플러스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은 방법을 아십니까? 24년 동안 무언가를 하다 보면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써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누군가 뭐 전문가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영역에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당연히 자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전공했는가, 뭐 아니면 어디서 어떤 공부를 했는가도 있지만 일단 24년이라는 이 세월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다음 또 하나는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최적을 찾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나중에 한번 그냥 좀 보시면 알지 않을까. 이건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시험이 어려워질수록 최적이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수능 끝나자마자 뭐 사회문화 만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문화 만점이나 뭐 정법 만점, 이 만점은 뭐 그냥 리스펙한다, 대단하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준비 기간에 이 세월이 압축적으로 그다음 폭발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만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잘 푼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딱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뭐 다 읽어드릴 건 아니고요. 작년 수능 39점에서 올해 수능 50점 받았다. 이거는 뭐 최적의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라기보다는 이 친구는 정말 평생에 아주 기가 막힌 이 체험을 한 거죠. 사실상. 그럼 이제부터는 수능 시험만 잘 봤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의 꾸준한 노력과 훈련을 했을 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대견합니다. 보세요. 이게 수능 1등급으로 착륙. 작년에 선생님과 함께 이륙. 그 다음에 수능에서 1등급으로 착륙했다. 고맙습니다. 더 기쁜 건 진도율이 100%. 선생님은 여기서도 상당한 감동을 느끼거든요. 야, 이걸 끝까지 듣네. 그렇죠. 약점공략 특강은 원래 끝까지 들어야 되는 강의가 맞는데, 야, 이걸 끝까지 들어서 해냅니다. 이제 여러분이 미칠 차례. 2027 차례가 왔습니다. 더더욱 풍성해지고 탄탄해진 커리큘럼을 소개할 건데, 돌고 돌아 최적하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합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항상 외쳤던 이야기는 적자 생존입니다. 딱 두 개입니다. 선생님의 제자들, 뭐 적자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시험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겠다. 도울 수 있는 능력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판서 중심입니다. 선생님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EBS에서만 10년 강의했고요. 또 강남인강에서도 10년 강의했습니다. 한번 최근에 기회가 생겨서 선생님이 도대체 인터넷 강의를 언제 시작해서 지금 몇 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가를 한번 봤는데 이제 곧 18년차. 인강만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야, 참 오랫동안 했네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서 다양한 강의를,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해봤는데 일단은 선생님은 이렇게 판서 중심이다. 분필을 잡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가장 편한 자세일까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게 편한 자세냐라기보다는 선생님은 이게 익숙한 자세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워도 칠판만 주고 분필만 주면 어떤 파트든 어떤 내용이든 실제로 뭐 통계도 교재 없이도 강의하라 그러면 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께서 가끔씩 선생님 강의를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혼자 막 이 판서에 나가면서 하시는 모습에 아버지께서도 되게 신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우리 큰아들은 도대체 이걸 얼마나 오래 했길래 저걸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계속 혼자 막 저렇게 설명을 할까. 야,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거는 뭐 잘한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그래야 여러분도 엄청 잘할 수 있도록 적다 보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연구실에서 약속하는 건 점진적 과부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욕심대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이나 악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심을 내봤자 당장 하루아침에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점진적이라는 건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성적도 올라가겠지만 과부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것보다 살짝 무겁게 다치지 않도록. 그 다음 맷집 키우기라고 하는 건 좀 얻어 터져봐야 여러분이 많이 맞아보고 해야 결국 어떻게 때려도 나는 풀 수 있다, 맞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꼭 맞아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맞지 않다가 수능날 가서 맞는 사람들 많죠. 맞아보지 않다가. 왜냐면 이게 문제를 별로 안 풀어보면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스파링조차 안 해봤어. 대체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머리에서 시뮬레이션만 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점진적 과부하, 운동할 때 여러분이 들 수 있는 것보다 살짝 무겁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년이랑 올해 요 영상이 다른 건 작년과 올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은 트레이너님을 만나서 상당히 좋은, 선생님 나이에는 어찌 보면 야, 이거 좀 무리지 않을까 했던 것을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겼고요. 계속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선생님이 운동을 잘하진 못하지만 일단 끈질기게 갈 자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보다 누군가가 더 많이 알아. 그 전문가가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길을 제시하면 선생님은 그걸 믿고 끝까지 갈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보다 선생님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뭐를? 사회문화 정법은 여러분보다 잘하겠죠. 선생님보다 여러분은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요.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국어를 잘할 수도 있나? 잘하겠죠, 당연히.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근데 여러분보다 선생님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회문화와 정법은 여러분보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저도 좀 하는데요. 네. 너보다 반드시 잘합니다. 한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배 정도 잘하지 않을까. 두 번째, 맷집 키우기. 맞아보면 안다. 그럼 잘 때려주실 겁니까? 잘 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보세요. 잘 때려드리겠습니다. 잘 때려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약점을 툭툭 건들다 보면 그게 보완이 되어서 실제 평가원과 맞설 때는 네, 어디서 어떻게 주먹이 날아와도 피할 수 있거나 맞았을 때도 타격감 별로 없이 잘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진적 과부하니까 여러분 요 화면은요 우리 메가스터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요 이미지로 되어 있는 이 커리큘럼인데 우선 개념 완성부터 쭉 코어 강의는 개념 완성 여기 현장 버전과 다를 거예요. 코어 강의는 반드시 약속을 드립니다. 12월 내로 그냥 완강하겠습니다. 그렇게 될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12월 내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개념 완성 현강 버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완강을 해서 개념 완성 현강 버전을 2회독 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그 다음 개념 히모리는 작년에도 이 강의가 있었는데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 강의지 않습니까? 개념 히모리를 당연히 이번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선생님도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마지막 교육과정이니까 굳이 1년만 하면 어찌 보면 쓸모없어질 저 강의를 내가 이거를 또 리뉴얼 할 필요가 있나? 잠깐 생각했어요. 한 0.02초 정도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야. 아니야. 내 몸 편하자고 이거를 또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사이에 또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개념 히모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법 기준으로 하자면 얘가 30강이고요. 개념 완성. 원래는 요 강의만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42강입니다. 정법 기준으로. 근데 그걸 30강으로 압축한 게 코어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반토막 15강으로 압축하는 게 개념 히모리입니다.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노베이스가 개념 히모리 15강으로 개념 완성할 수 있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대상이 명확하다. 타겟팅 되는 게 명확하다. 그러니까 꼭 해당되는 강의에 오리엔테이션은 들으셔야 되고요. 사회문화 개념 완성이 33강이거든요. 현강 버전 기준으로. 근데 코어 강의는 정확하게 20강이 끝내고요. 개념 히모리는 또 거기에 절반 10강이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작년 2026학년도 대수능 현장 강의 마무리할 때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정말 고맙게도 선생님이 가끔씩 제자들이 사인 요청을 할 때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됐길래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사인을 받아서 그걸 응원으로 쓰겠다? 야, 정말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인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개념 히모리만 듣고 9월 모의평가 뭐 2등급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개념 히모리만 듣고 어떻게 9월 모의평가를 2등급을 받아? 그런 친구들도 없진 않은데, 그러려면 상당히 폭발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문제도 함께 풀면서, 가져야만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제 아주 반가울 만한 게 기출어람입니다. 기출어람. 또 해당되는 오리엔테이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출어람은 그 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항상 딱, 여러분이 그 학생 입장에서 개념 완성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기출을 풀고 싶잖아요. 그럼 기출 문제집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구해서 양치기를 합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큐뱅크라는 게 있었어요. 개념 완성에 들어가 있던 세트 구성입니다. 그거를 일부 문제들을 풀어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강의에 대한 여러분의 니즈. 야, 정법, 사문, 정말 기출을 제대로 꼼꼼하게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서 분석해주는 강의가 없을까? 그래서 원래 이 기출어람이라는 표현도 선생님이 벌써 1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EBS에서 강의할 때 아예 저런 기출어람 코스를 만들었었거든요.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청출어람.
선생님에게 배운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청출어람, 거기서 기출어람으로 바꿔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선생님의 그 기출문제 분석과 해설을 들은 다음 여러분은 훨씬 더 선명해지는 그런 개념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각각 특강들로 가지 않습니까? 선거게임, 통계게임, 그 다음 퍼즐게임은 원래부터 있었던 강의인데 이 퍼즐게임 교재가 새롭게 추가로 발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당한 그 욕심을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좋아요. 이 욕심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에서는 단순하게 개념을 알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유형학습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해진 시간 동안에 풀어서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전설의 약점 공략 특강. 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해당되는 강좌에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라 전에 올라갔던 강의, 그러니까 작년 강의 기준으로 실제 여러분 선배들이 혹은 저 강의를 수강했던 친구들이 쓴 수강평을 좀 봐주시죠. 그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뭐 여기서 다 각각의 요 강좌의 특징들을 다 설명해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연구실이 자랑하는 옵티마 NJ입니다. NJ는 꼭 한번 보세요. 뭐 정법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일수록 더 필요하긴 할 텐데 이 코스까지 끝나면 많은 친구들이 바로 실력 뽐내기, 실전 연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당연히.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온라인에서도 또 수많은 제자들을 지켜봐온 결과 NJ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약정공략 특강은 기출문제를 또 한 번 변형한 이 멀티정답 큐뱅크 블랙 라벨이라는 책이 12월 초에 발간이 되면 또 그 책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다가 약정공략 특강에 갔을 때 또 한 번의 연습 또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연구실이 발간했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훈련이 또 필요하거든요. 주제별로. 그리고 나면 기선제압. 기선제압 벌써 이제 7월 달이 되겠죠. 7월 달에 기선제압. 여기는 뭐 말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으로는 지엽적이라고 느끼는 것들, 교과서를 다 뒤지고 뭐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다 뒤져가지고 선지 하나도 놓치지 말자. 자, 그럴 때 사회문화는 더 이상 요게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여 작년부터 기선제압 코스를 이쪽에 옵티마 코스로 대체를 하면서 뒤에 프로 버전들을 만들었습니다. 통계게임, 퍼즐게임 프로, 여기도 있죠. 선거게임 프로라는 그거를 정말 간략하게 핵심을 찌르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었고요. 여기 보면 뭐 귀염둥이, 뭐 연습생에서 우선 선수가 먼저 돼야 됩니다. 선수라고 하는 건 뽑혀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기가 그냥 밥벌이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선수라고 부르는 사람이랑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면 취미로 할 수 있는데 우린 프로 선수가 되겠다라고 덤비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가 그냥 밥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서운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오늘 공부 안 했어? 네. 밥 먹지 마. 공부를 안 했으면 밥도 먹지 마. 시험 못 봤어? 네. 그럼 밥만 먹어. 이건 나중에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리고 테크니션. 마지막 가면 기계가 됩니다. 이 기계가 된다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강의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면 적자의 생존 모의고사, 마지막 최적화 파이널까지 쭉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 멋지게, 이 멋지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부를 멋들어지게 한다는 건 그냥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힌다가 아니라요. 내가 이걸 왜 배우는지, 그 다음 이게 교과서에 왜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건지, 기출문제 트렌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정답률은 왜 이렇게 낮은 건지, 반대로 난 어렵게 풀었는데 정답률이 왜 높을까? 나만 낚인 건가? 이런 식으로 선지 하나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그런 테크니션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은 진짜 이게 탁탁탁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 약속함과 동시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커리가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이 커리가 많다라고 하는 건 인강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선택할 때 꼭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선생님이 왜 이거를 이때 올리는지, 이때 이 교재를 왜 발간하고 있는 건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왜냐면 5월 달에 올린 강의를 자기가 9월 달에 들으면서 본인 생각으로는 9월 달에 난 진짜 욕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강의가 이래? 그 5월 달에 올린 그 시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강의의 컨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계획의 범위에서 선생님이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OT도 안 듣고
이 강의가 누구한테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덥석 난 이걸 들어야지. 좋아요. 듣는 거 좋은데 그 들을 때 한 번만이라도 OT를 좀 배속 기능 활용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시간이 좀 더 세이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실제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찍은. 그래서 아직은 이게 뭐 보정이 되지 않아서 좀 만져주셔야 되는데 작가분께서 오랜만에 프로필 사진을 다시 찍어봤습니다. 그때 선생님한테 소품을 좀 준비해달라고 해서 선생님은 소품이 없어요. 왜냐면 몸에 차고 있는 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요거.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작년에 부탄이란 나라를 다녀오면서 그냥 기념품으로 산 거, 이거.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 정도 될까? 한 1,6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뭐 더 찰 게 없어요. 선생님한테 가장 익숙한 액세서리. 이건 솔직히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선생님이 강의할 때 쓰는 도구이죠. 이 분필을 잡는 순서도 있고요. 분필 딱 잡았을 때 느끼는 선생님의 그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뽑아서 어떻게 판서에 나갈 것인가. 언제나 우리 적자들 편에서 강의하고 교재 개발하겠습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편에 선다는 건 언제나 네 편이라고 인사드릴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 편에서, 수강생 편에서 혹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편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를 받아보면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최근에도 사인을 해줄 때 얼마나 이 친구가 단고 나우트를 많이 받는지 너덜너덜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 스프링되어 있는 게 다 뜯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농담 비슷하게 뭐라고 하냐면 집에 강아지 키우니라고. 강아지가 이렇게 물어뜯지 않고선 책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라고 하니까 강아지는 키워본 적이 없대요. 난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길래. 근데 이걸 넘기는 과정에서 책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제본한 게 처음에는 예쁘게 제본이 되었겠지만 얼마나 많이 받길래 이게 쇠가 벌어지냐.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본을 해보자. 뜯기지 않도록 해보자. 등등 여러 가지 개선들을 했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압도적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압도적 실력을 갖춘 문제풀이 기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진짜 문제 풀어서 반드시 맞춥니다. 기계는 정확히 풀겠죠. 기계가 시간이 부족하면 기계가 아니죠. 문제풀이 기계는. 그래서 빠르고 바르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한 제자가 보내준 그 DM에 그걸 읽을 때 진짜 농담 아니고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선생님을 만난 첫날을 기억합니다. 첫날에 저희한테 오셔서 사회문화를 겁나 잘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겁나 잘하게 해주겠다. 진짜 잘하게 해주겠다. 너 주변에 경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회문화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 네.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얘도 찍었습니다. 제발 이거 보고 선생님 지금 장난하세요? 영포티이신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었을 뿐입니다. 핑계를 좀 대보자면.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매해마다 약속을 지키지만, 이 중에 진짜 욕심을 내고 싶은 건 너튜브가 됐든 라이브. 정말 선생님은 라이브를 통해 많이 만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든지 좀 다양하게 잔소리도 할 건 또 하고, 또 소통을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이 영상은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이자, 출사표이자, 그리고, 또, 미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선생님의 약속.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해야 될 약속이고, 또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한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선생님들 많고요. 그리고 또 누구의 강의를 들어도 1등급과 만점에 절대 부족하거나 소홀하지 않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덜어서 우리 팀 최적 사회탐 무용실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고민되십니까? 좀 더 많이 알아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잘 맞는 선생님을 고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커리큘럼이 안정화가 되어야 여러분도 또 공부 신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선택지들 중에 팀 최적 하나 올려주시고요. 해당되는 영상,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등등, 뭐 선생님의 뭐 월간 최적 뭐 등등의 영상을 통해서 최적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불안하다. 가뜩이나 공부도 힘든데 계속 뭔가가 불안해지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평온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 보자, 그거 아니고 선생님이 외치는 피스는 이너 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이 있어야 됩니다. 수능 시험장 가서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심호흡 딱 하고 시작하자마자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푸는 기계로서 깔끔하게 문제를 풀고 그날 저녁에 채점할 때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쭉. 그래서 채점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와 소리도 못 낼 겁니다. 그냥 눈물이 주룩 흐르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꼭 울어야 하나요? 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능 만점을 딱 받으면 환호보다는 정말 울게 돼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을 테니까. 자, 이렇게 응원 메시지까지 전달하면서 다음에 뭐 운명적 본 강의, 그게 개념 완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항상 그 강의 하나하나마다 최선을 다할 거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지기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쉬우면 뭐야? 변별력도 없어. 시험은 어려워야 한다. 어려워 마시지. 요 느낌. 응원합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